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테리파라타이드 PTH 제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형은 동네 병원에서 많이 쓰는 그런 약제는 아니고요. 심한 골절 환자에서,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쓰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주로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TH, 테리파라타이드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유래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부갑상선에서 내 몸에 칼슘이 부족했을 때 그 칼슘을 늘리기 위해서 뼈를 자극해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 뼈를 녹여서 결론적으로는 칼슘을 증가시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뼈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골밀도가 감소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루에 한 번씩 일정 시간에만 투여하는 그런 간헐적인 투여 방식에서는 이 테리파라타이드의 어떤 치료제가 오히려 조골세포를 자극해서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골의 강도를 증가시킨다라는 장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리파라타이드를 약제로 투여하게 되면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교해서 뼈의 부피를 더욱 증가시키고 미세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역할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FPT 연구에서는 이 테리파라타이드 제형을 투여를 했을 때 골반이나 척추의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된 바 있고, 골절도 심각한 골절은 90%까지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비척추 골절에서도 효과가 있고, 하지만 골반 골절에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PTH라는 제형은 골절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압박골절이 심할수록, 그리고 고령이나 골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다크호스 같은 그런 약제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서는 이 테리파라타이드가 하나의 정답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성에서도 테리파라타이드가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골절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렌드로네이트, 졸렌드로네이트, 데노스맙과 비교를 해서 척추의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골반의 골밀도를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골반은 피질골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뼈고요. 척추는 해면골이 풍부한 뼈인데, 이 PTH가 피질골보다는 해면골의 어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테리파라타이드 제형은 딱 2년간만 투여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조골세포가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후에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는데, 파골세포가 그 기능이 피크에 도달하는 시점이 바로 2년 차입니다. 이때부터는 이 파골세포의 역할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뼈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2년까지만 투여하도록 현재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2년 투여하고 나서 어떤 약제로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약제를 투여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이제 조골세포가 열심히 일해서 닦아놓은 골밀도 증가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골세포 활성을 골흡수 억제제를 통해서 골흡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데노스맙을 투여할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왕이면 데노스맙을 투여했을 경우에서는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아무런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 바로 이 PTH를 투여했던 상황과 과거에 골흡수 억제제인 데노스맙이나 알렌드로네이트를 먼저 투여하고 나서 테리파라타이드를 투여했을 때는 그 효과가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고 먼저 PTH를 투여한 군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데노스맙을 투여하고 데노스맙을 먼저 투여하고 이후에 테리파라타이드를 투여했을 경우에서는 골밀도가 초반에 오히려 특히나 골반에서는 감소하는 패턴이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노스맙에서 먼저 그 투여하고 나서 파라타이드를 투여했을 때 그 골반의 골밀도 감소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골 흡수 억제제를 투여하고 나서 잠깐 중단하고 나면 제가 데노스마 파트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억제돼 있던 파골세포들이 갑자기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골 형성 촉진제를 투여하게 되면 골 형성 촉진제에도 골 증가뿐만 아니라 어떤 파골세포의 활성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골 흡수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결론적으로는 골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PTH를 먼저 투여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파골세포의 그런 활성도 증가는 골 흡수 억제제를 통해서 억제하게 된다면 그 증가한 여러 장점들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등장한 개념이 골 형성 촉진제를 먼저 투여하자, 아나볼릭 퍼스트라는 그런 개념이 현재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PTH라는 제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칼슘이 증가해서 구역이나 두통,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매일 자가주사해야 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인 미상의 ALP가 증가한다거나 소화나 뼈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서는 혹시나 골암의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고 나서 PTH를 투여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골의 악성 종양이나 골 전이암에서는 반드시 투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구체 기능에 상관없이 투여가 가능하지만 EGFR 30 미만에서는 그 효과가 아직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기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파제트시병이나 명확하지 않은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가 증가한 그런 환자, 소화나 뼈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골 육종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 그리고 고칼슘 혈증 환자, 대사성 골 질환 환자, 임산부, 수유부에서도 투여할 수 없겠고요. 요로결석이 있거나 디지탈리스 복용 중인 환자에서도 주의해서 투여하도록 현재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기능이 감소했을 경우에서는 아까 이제 30 미만에서 금기라고 되어 있고 30에서 35 사이에서는 주의해서 투여하고 35 이상에서는 상관없이 투여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여 조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투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투여를 했어야 돼요. 1년 이상 충분하게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골절이 발생한 경우이면서 동시에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골밀도를 측정을 했을 때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여야 되고, 특히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 최대 24개월, 2년까지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테리본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제형도 있는데 이 경우는 72주까지만 투여가 가능하다. 2년이 채 안 되도록 투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제형은 병원에서만 투여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타월 스터디라는 이 연구에서는 척추와 척추와 골반의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고 골절을 감소시키는 것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하루에 한 번 투여하는 테리파라타이드 제형과 비교했을 때 오심이나 그런 구토의 그런 소화기 증상이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칼슘 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는 비율이 다른 약제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이번 영상을 정리해보면 테리파라타이드를 일단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험 기준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골 흡수 억제제를 투여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서만 이 약제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비급여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고령이나 굉장히 심한 골절이나 심한 골다공증, 골밀도가 낮은 환자에서는 테리파라타이드를 투여하면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더 많은 장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테리파라타이드를 투여할 수 있다면 투여하도록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무 약제를 투여하면 그동안 열심히 치료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골 흡수 억제제로 이어서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데노스맙 투여가 그 효과가 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점이 있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과거에 골 흡수 억제제인 데노스마블을 투여하고 나서 테리파라타이드로 변경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치료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골반의 고밀도가 감소해서 대퇴골 골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장 점유율 측면에 봤을 때는 뭐 데노스마블과 비교했을 때는 그 점유율이 약 5%로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다발성 골절 환자들, 심각한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여전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초고위험군 환자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정리해보면 테리파라타이드인 PTH 제형은 골밀도 증가나 골절 예방 면에서 특히나 척추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과가 보고된 바가 있고요. 골 흡수 억제제보다 단기간에 빠르게 골밀도를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골절을 예방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까지만 투약을 하도록 현재 권고하고 있고, 이때 2년 투약하고 나서 반드시 골 흡수 억제제로 이어서 치료를 해주셔야 그 상승 효과가 유지되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골 흡수 억제제인 특히 데노스맘을 투여하고 나서 PTH를 투여할 경우에서는 대퇴골의 골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 치료는 반드시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리파라타이드에 대한 영상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에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